안녕하세요. 자산전략팀장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전망에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수정하고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의 전략이 어떻게 수정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될 것 같네요. 작년 5월 달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전략은 숏 캐시 전략이었습니다. 숏 캐시라는 것은 뭐 현금이 짧다는 건가? 그런 말이 아니고요.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는 다른 무엇이라도 사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포인트는 자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를 것 같고 크게 리스크 요인보다는 상승할 리스크가 더 크니까 주식이든 아니면 어떤 자산이든 사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반기 전망에서는 저희가 1년 동안 유지해오던 숏 캐시 전략을 삭제했습니다. 시장이 계속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보다는 울퉁불퉁하게 올라갈 수도 있고 또 혹은 낮은 확률이지만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하고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이 최근에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해서 증시에 자금을 유입하고 있기 때문에 하방은 굉장히 단단해 보이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코스피를 매도하는 규모를 보면은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건가? 리스크가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기의 피크 아웃 우려입니다. 경기가 좋긴 좋은데 더 좋을 수 있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크아웃 우려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경기가 더 이상 좋지 않을 때는 주가를 숏을 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반대로 주식을 사기 제일 좋은 타이밍은 언제냐면요. 더 이상 안 좋아질 게 없을 때였습니다. 과거에 작년 3월 달에 생각해 보시면 되죠.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고 경기에 대한 비관도 극에 달했을 때는 반대로 주식을 사는 전략이 맞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가 너무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다들 하고 있으니까 이게 좋긴 좋은데 더 좋아질 수 있나? 이 질문이 피크아웃 우려고요. 주로 공매도하는 숏 플레이어들이 가장 즐겨 찾는 포인트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런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팔고 있는 가장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이 피크아웃 우려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반론을 제가 말씀드려보자면 경기의 피크아웃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기업 이익의 피크아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코스피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전망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며 3,500포인트라는 목표가를 유지하는 이유는요. 기업의 실적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은 알겠는데 뭐 그러다가 또 많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2010년부터 우리가 지금 10년 넘게 우리나라 코스피의 실적 추정치를 따라가 보면요. 대부분의 경우에 실적 추정치가 계속 연간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애널리스트가 어떤 회사에 가서 다음 분기에 실적 어떨 것 같나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죄송한데 이번 분기는 안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분기에 또 가도 죄송한데 또 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반복되면서 애널리스트의 추정치가 점점 내려오는 모습을 보인 것이 10번 중에 8번이었습니다. 단 2번만 실적이 오히려 반대로 좋아지는 구간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2010년과 2017년이었습니다. 2010년은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가 모두가 좋아지면서 기업의 실적이 다 같이 좋아지는 시점이었고요. 2017년에는 반대로 반도체가 좋아지는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 개를 비교했을 때 지금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2010년에는요.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질 때만 좋아지는 업종의 실적이 얼마나 좋아졌냐면 전체 좋아진 부분의 80%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만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2017년에는 반도체가 기업의 이익 증가분의 100%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요? 오히려 빠지는 애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오히려 반대로 모든 업종의 실적이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면요. 2017년에 그렇게 이익이 올라가다가 2018년에 그렇게 부러지면서 주가가 하락했던 원인은 뭐냐면 반도체 업황의 둔화였습니다. 반도체만 빠지면 다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업종에서 골고루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시장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경기의 피크아웃이라는 우려라는 리스크 있지만 기업의 실적이 계속해서 좋기 때문에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많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4월달 CPI가 발표된 이후로 물가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물가지표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저희가 주목해서 봤던 포인트는 중고차 가격이었습니다. 중고차 가격이 한 달 만에 10%나 올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지? 따지고 보니까 신차가 생산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신차는 왜 생산이 안 됐지? 봤더니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는데요. 그러면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신차를 못 만들고 신차를 못 만드니까 중고차 가격이 올라갔네요.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비트코인 때문에 채굴 업체들이 많아지면서 GPU의 공급 쇼티지가 납니다. 이러면서 GPU를 구할 수가 없어요. GPU를 못 구하니까 PC를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PC를 못 만드니까 PC 가격이 또 올라갑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목재 가격입니다. 이 목재 가격은 벌목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목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목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집값이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쪽 제가 말씀드렸던 목재 가격과 GPU와 차량용 반도체와 같은 공급망이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이런 인플레이션은 사실 연준이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의 우려는 이러다가 연준이 인플레를 못 막는 거 아니야? 아무리 일시적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못 막으면 큰일인데? 그럼 연준이 테이퍼링도 하고 금리 인상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시장에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렸던 공급 체인에서의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렇게 되면 확인하게 되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8월에서 9월달 사이 정도 되면 연준에서 우리가 테이퍼링은 이런 속도로 이런 일정으로 할 겁니다 라는 안을 구체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에서 9월달까지 이런 안정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이런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경우에는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 저희가 숏캐시 전략을 빼고 넣었던 전략이 뭐냐면 with inflation인데요. 인플레이션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올 때 좋아지는 그런 업종이나 섹터, 즉 경기 민감주라든지 리오픈 관련된 주식들은 8월에서 9월달까지는 계속 끌고 가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8월에서 9월에 테이퍼링이 확정된 이후에는 우리의 전략을 바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시나리오대로 테이퍼링이 확정되면 아마 테이퍼링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대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것은 금리의 안정 그리고 시장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완화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다 반영된다면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시장이 기존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었던 큰 종목들 그리고 배터리와 인터넷 그리고 세미컨덕터 정책 그린과 관련된 이런 정책과 관련된 주식들까지 다시 재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저희가 하반기 전략에서 어떤 전략을 바꿨고 그 이유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에 시간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1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넣었던 전략이니까 한번 고민의 틀을 따라가 보시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하반기 전망을 소개하는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